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도함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봄, 여름, 가을, 겨울 그 마지막 겨울에 대해서 설명하고자 이렇게 나왔습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죠. 원국에서 일간과 월지는 늘상 사계절이라 동서남북을 표시한다고 했습니다. 요 월제 태어난 달, 이것이 연, 월, 일, 시에서 태어난 달이 겨울이신 분들, 다시 말하면 이렇게 나눠놨을 때 음력 10월생, 11월생, 12월생, 음력 10월달 태생분들은 해월, 11월은 자월, 12월은 추구월 이렇게 나눠지죠. 겨울에 태어나신 분들을 이 수왕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겨울은 수왕절이다. 수왕절. 그러므로 태어났을 때 물이 많은 거죠. 춥죠, 날씨가. 그래서 수왕절에 태어나셨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에 봄에는 인을 얘기를 했고, 가을은 의, 겨울은 예, 여름은 예죠. 겨울은 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혜를 얘기합니다. 지혜. 예, 겨울대생분들이 지혜가 많고 공부에 몰두를 하시면 굉장히 두각을 나타냈습니다. 자, 겨울이니까 춥고 비가 눈이 많이 와서 수분이 많죠. 날씨도 춥고. 그래서 우리가 여태까지 해왔듯이 농사법으로 얘기를 하면 어떻게 될까요? 농사법에서 겨울은 저장이죠. 저장. 그 다음에 생각, 그 다음에 총괄, 평가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농사법을 가지고 있는 겨울태생분들이 가장 잘하는 건 뭘까요? 자, 생각을 해보시죠. 봄태생분들은 씨를 잘 뿌리죠. 그러니까 모든 시작하고 계획하고 계획처에 있으면 아주 적성이겠죠. 여름태생들은 굉장히 활동적이고 움직이고 밖에 나가서 돌아다니는 걸 굉장히 좋아하십니다. 가만히 있으면 좀 땀 난다고 했죠. 가을태생들은 가을 거지, 다시 말해서 금융계통, 유통 이런 계통이 굉장히 활발하죠. 왜? 가을은 걷어들이니까, 수확이 기다리니까. 그럼 겨울은 뭘 할까요? 봄, 여름, 겨울 열심히 일을 해서 수확을 해서 그 제품을, 농산물을 팔아서 그 돈으로 바꾼 다음에, 금전으로 바꾼 다음에 이제 비료값, 농약값, 뭐 씨앗값 다 주고 인건비 다 나눠주고 씨앗을 창고에다 저장을 해놓고 그 다음에 사랑방에 앉아서 새끼를 꼬면서 무슨 생각을 할까요? 올해는 무슨 농사를 져서 이득을 많이 받고 어떤 농사를 져서 손해를 받고, 그러니까 내년에는 무엇이 국가가 될 것이며 내년 언제 뭐 파종을 하고 언제 씨를 뿌리고 언제 모를 심고 언제 걷어들이고 이것을 앉아서 쭉 계획을 하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난 한 해를 총정리하고 내년을 또 계획하는 부서, 이런 걸 굉장히 잘하겠죠. 반면에 못하는 건 뭐죠? 나가서 활동적이고 막 움직이는 걸 잘 못합니다. 그러므로 겨울태생분들은 뭘 잘한다? 총괄을 잘하죠. 총괄하면서 평가를 잘합니다. 평가. 그러므로 이 총괄 평가를 다른 걸로 얘기를 하면 어떤 것이 될까요? 경영, 그죠? 경영도 굉장히 잘합니다. 그러면서 주특기가 있습니다. 지혜를 포함한 주특기가 뭐가 있을까요? 연구실에 앉아서 하나를 가지고 아주 눈에 보이지 않는 현미경 같은 걸 가지고 약품이나 어떤 연구 이런 데 굉장히 잘하죠. 그래서 이분들은 연구실에 아주 적합합니다. 연구실에서 연구를 굉장히 잘하죠. 하나씩 팍 파고 들어가서 그냥 그 집중을 요하는 거죠. 이런 부분 잘하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세심하다,
굉장히 치밀함까지 보고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래서 연구직에 굉장히 적합한 분들이다. 대학교 교수님들 연구를 많이 하십니다만 이렇게 수기운이 좀 왕성하게 있어야 앉아서 침착하게 앉아서 쭉 파고들어가는 거 굉장히 잘합니다. 자, 그 다음에 회사에서는 아까 총괄 경영을 말씀드렸습니다. 평가를 잘한다고. 그런데 이 총체적인 거를 끌고 가는 걸 잘하는데 이 제일 잘하는 게 적합한 부서가 어디일까요? 정치입니다. 정치. 이 나라를 운영하고, 그죠? 나라를 운영하고요. 그 다음에 회사에서도 경영을 하죠. 그래서 정치라는 부분이 겨울태상 분들이 정치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모든 것을 다 쳐다보면서 운영해야 되고 어디가 잘 됐나 못 됐나도 살펴야 되고 좋은 점은 공부받아서 뭐 어떻게 해야 되고 나쁜 건 어떻게 개선을 해야 되고 이런 걸 참 잘하는 정치를 하시는 분들. 그 다음에 그거를 잘 하니까 또 뭐랍니까? 생각이 깊고 두루두루 살피는 거 잘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뭐라 하냐, 비서직 어떤 내가 모시는 뭐 회장님이라든가 어떤 정치를 하신 분들인가 저 위에 계신 분들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어떤 비서가 있을 때 비서직을 수행할 적에 그 총 전반적인 걸 두루두루 살펴서 보고하고 또 결제 받고 뭐 이런 부서죠. 그러니까 비서직을 굉장히 잘 수행을 합니다. 이분들이. 그거는 어디서 나온다? 지혜라는 걸 쓰면서 어디죠? 평가를 잘하고 어떤 두루두루 살피는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비서직이라든가 어떤 총괄 부서, 총괄하는 부서, 회사에서도 총괄 경영도 있고 총괄 계획도 있고 뭐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은 잘하고요. 또 하는 가운데 물을 다루는 직업하고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있어요. 물이라는 건 뭐가 있을까요? 우선 우리 주변에서 우리 피가 거의 물로 형성되어 있죠. 그래서 이 피를 다루는 직업. 그러니까 의료계통에서도 의료계통이 굉장히 많습니다. 물론 의사도 있고, 그죠? 간호사, 뭐, 의료직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만, 이 의료직하고 연관된 직업도 굉장히 많아요. 그죠? 그러면서 의료기기도 납품합니다. 기계를. 그래서 의료에 쓰는 장비들, 그런 부분들을 전부 납품을 해서 그쪽에 종사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피는 우리하고 물과 굉장히 상관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쪽에 종사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어떤 분들은 자월의 경자일주 이렇게 되신 분들도 의료기기를 납품하시는 분들도 있고 많이 있습니다. 또 그 다음에 수자원공사하고 연결되어 있죠. 수자원공사. 물이니까요. 물을 다루는 직업. 상수도 수자원공사. 강물을 다루고 바닷물을 다루고 이런 거 하시는 분들도 또 많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고 물이 움직일 수 있도록 어떤 걸 하죠? 설비. 그러니까 우리 수도를 잘 물 잘 돌아가게 만들고 펌프라든지 잘 보고 물 흐름을 잘 하시는 분들이죠. 이 수자원 공사인 분들 물뿐만이 아니고 어항, 그죠? 물고기를 판매하는 직업들. 그다음 물이 의외에 굉장히 많습니다. 소방도 물에 해당됩니다. 소방기기 납품이라든가 소방용품, 소방 설비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이건 물에 관계된 직업이기 때문에 단 물이 그 사람의 상신이나 용신이 돼야 그 사람한테 득이 되지, 그렇지 않고 흉신이나 귀신이 됐을 경우는 그 사람한테 득이 안 되기 때문에 물을 만지는 쪽으로 가면 어렵습니다. 수자원공사 설비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뭐가 있죠? 하수 작업 있죠? 하수 작업. 하수, 상수도 하수도 작업에도 지금은 이렇게 뭐 우리가 눈에 잘 안 보이긴 합니다만 회사 같은 데 가면 하수 처리장 같은 데 공사가 굉장히 큽니다. 시에서 운영하는 것도 있고 나라에서 운영하는 것도 있고 많이 있습니다만 그쪽 계통에서도 많이 보입니다. 이게 결국 지혜라는 부분과 물과 관계된 부분이 수왕절에
태어나신 분들이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사계절을 통틀어서 어떤 한 회사를 운영한다고 봤을 때 봄에 태어나신 분들은 주특기는 계획하고 편성하고 그죠? 그걸 총괄적으로 어떻게 나갈 건가 1년 계획안을 짜내고 그 다음에 우리 학교 다닐 때 시간표겠죠. 그런 걸 짜내는 것을 굉장히 잘하고 사무에 적합하다. 그래서 그 부분을 맡긴 것이 현명하고요. 건축법에서는 도면을 그리는 걸 하면은 굉장히 잘합니다. 그 다음에 여름에 태어나신 분들은 뭐가 잘한다고 그랬죠? 현장 소장직이 가장 적합하다. 활동적이고 그 다음에 판촉하고 영업하고 돌아다니는 직업 또는 굉장히 어떤 것을 성장시키는 거 그렇죠? 성장시키는 것 중에 이제 뭐 양도 이런 것도 있다고 그랬습니다. 문태생님께서 근데 성장시키는 거 이런 것들을 하시는 분들이 있고 굉장히 활동적이죠. 가만히 있는 것보다는 가을 태생들은 뭐라고 그랬죠? 가을 거지 잘 익었나 안 익었나도 살펴본과 동시에 그 다음에 총괄적으로 돈이 올해가 손해를 봤냐 이득을 봤냐 이거 따지는 작업 그 다음에 잘 하고 있느냐 못하니까 감찰 감사 개통 그 다음에 총칼을 들었으니까 나쁜 것을 제압하는 군인 경찰직에 굉장히 있고 철을 다루는 직업 그죠? 철을 다루는 직업에도 적합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윤리 상승돼야 됩니다만은 겨울태생들은 이 총괄적인 그 봄, 여름, 가을, 겨울을 총괄해서 관리하고 쳐다보고 부족한 부분 채워주고 남는 부분은 빼다가 이거를 전체적으로 평가하고 잘됐나 못했나 개선점을 생각을 하고 이런 것을 하는 직업을 갖는 것이 굉장히 유리하다. 탁월한 재능을 발휘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적성 부분에서 물론 이게 전부 다는 아닙니다. 겨울에 태생이 있다가도 가서 노고당하는 사람도 있고 뭐 그 저에 따라 틀리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용신 상신적인 부분 이 사람이 어느 쪽에 밥줄이 들었으며 돈 벌어먹는 주력이 들었는가 살펴보는 것이 현명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많은 어떤 시청자분들이나 또 여기서 공부하신 분들 또 졸업하신 분들 현재 공부하시는 분들 성화 같이 또 실제 사주를 좀 풀어서 좀 해달라는 것이 굉장히 요청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론적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많은 것을 세밀하게 설명을 하려고 했습니다만은 그건 차후 시간 나는 대로 보강을 하도록 하고 설명은 조금씩이요. 다음 시간부터는 실제 사주를 가지고 풀어나가는 방향으로 강의 설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점 양해해 주시고 혹시라도 의문점이 있거나 질문사항이 있으면 전화 주시면 성실히 대답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기점으로 이론적인 그 봄, 여름, 가을 태생이 가장 기본 골자입니다. 기존에 공부하신 분들이나 여기서 졸업하신 분들 또 현재 공부하시는 분들도 이 점은 간과를 하시면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 그 사람의 타고난 적성이기 때문이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요거 타고난 적성과 개인의 적성 이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빼놓고 사주를 감정했을 때 많은 오류가 생기고 실수가 발생을 합니다. 물론 사주 풀을 과정에서 이제는 십성이죠. 육친관계라고도 합니다만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해서 사주를 풀어나갈 겁니다. 그러니까 이론 공부하시는 분들도 조금 더 발전하시고 또 새롭게 시작하시는 분들도 저렇게 푸는구나 이렇게를 공부하시는 차원에서 그렇게 운영할 예정입니다. 아무튼 봄, 여름, 가을, 겨울을 마지막으로 이제 다음 시간부터는 실전 사주 감정 들어갈 것이니 많은 이해를 해주시고 또 기대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